아, 더워? 에어컨 켜볼게요. 태연이 열어주는 건 아니지? 춤 얘기해. 자, 갑시다. 우리 통계. (194쪽) 보시면 됩니다. 194쪽.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아마 여기 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될 거야. 조금 뭐 느려지면은 다음 주 한 주가 더 지나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진도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통계 쪽 모의고사 문항들을 좀 반복적으로 좀 풀어볼 겁니다. 됐어요? 통계 쪽 모의고사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풀어서 아주 준비를 하고 내신 대비 들어가면 너는 적절한 시점에 홀딩 하시는 시점이 되면 이제 여기 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것도 좀 복습하고 너네는 너네 학교 프린트를 좀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봅시다. 쉬울게요. 통계라는 걸 하기 전에 요거부터 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하기 전에 이제 변수의 특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연속적인 이것도 봅시다. 이산적 변량과 이산적 변량 혹은 변수라고 합니다. 변량과 그다음에 연속적 변량 혹은 변수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산적이라는 건 가장 심플하게, 왜냐면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가장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뭐 개수, 횟수 뭐 이런 애 있죠. 이게 셀 수 있는 것들을 보통은 이산적 변량에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과정에는 안 나오긴 하지만 이 이산적이라는 게 한 개와 두 개와 세 개와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그럼 수직선상에서 여러분들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쓰면 1이랑 2 사이의 간격이 어때? 똑같지? 2랑 3 사이의 간격이 똑같지? 여기 간격이 똑같은 수들을 이산적 변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만들고자 한다면 0.5, 1, 1.5 요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산적 변량이라고 할 수는 있기는 한 거야. 그러나 니들이 만나면 별로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가장 무난하게 갑시다. 우리는 셀 수 있는 것들을 이산적 변량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적 변량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표기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범 위로 표기되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의미였어. 괜찮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의외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범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 예로 미스터 황 대표적인 게 키예요. 키. 여러분들 키는 우리 준수 씨가 키가 크니까 너 키가 몇이냐? 180이었다? 좀 커 보였는데 어쨌든 준석이가 딱 180이야. 근데 그렇다고 준석 키를 줄자에게 자연하게 되면 정말 180이라는 딱 고선에 딱 붙어있지는 않겠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180이라는 눈금도 내가 확대하면 이만한 거 아니야? 이만한 눈금에 여기 180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그럼 대충 준석 키가 여기서도 180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180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요 사이를 그냥 우리 뭐라고 합시다. 180이라고 합시다 라고 한 거야. 그래서 키도 정확히 말하자면 이산적 변량은 아닌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키다. 그다음에 키가 있다는 얘기는 뭐도 있겠어요. 무게도 있겠죠. 무게. 키가 있으면 길이도 있을 거고 무게도 있을 거고. 괜찮아? 뭐 대표적으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이런 애들이 대부분 뭐야? 연속적 변량을 했어요. 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룰 건 뭐냐면 요 이산적 변량을 가지고 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되니?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다룰 거거든.
이산확률 분포라는 건 구분을 이렇게 집니다. 첫 번째, 확률 변수는 이산적인 확률 변수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 이 이산확률 분포를 식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이름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표로 존재하는 경우는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 이게 뭐 표 뭐고 식 뭐고 이런 걸 알 거 아니야, 그치? 이 이산율 분포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 예를 들면 주사비를 굴리는 사건이라고 치자. 됐니? 그럼 주사비를 굴릴 때 우리가 보통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주사비를 굴릴 때 뭐 1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쓰면 돼? 6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이제 이 확률 분포라는 건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별로 확률을 다 표기한 걸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여기에는 확률이 요만큼 있고요, 여기에는 확률이 요만큼 있고요, 여기에는 확률이 요만큼 있고요, 요걸 나타내는 걸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거를 마음 먹으면 그건 뭐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고,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우린 뭐라고 본다는 얘기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표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걸 확률 분포 표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습을 하나를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전 2개를 던져서 던질 때 앞면에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확률 분포를 나타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예로 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추상적인 건 헷갈리니까. 됐니? 우리가 진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확률 변수가 뭐냐. 됐어? 여기서는 뭐를 확률 변수로 하래? 앞면에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는 거지. 그럼 앞면에 개수는 셀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산적 별량이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 분포를 나타낼 건데, 사실은 확률 분포, 이산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식도 좋지만 표가 압도적으로 편리한 경향이 있어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뭘로 표현할 거야? 이거를 표로 표현할 거야. 그럼 표로 표현하는데, 표라는 건 기준이 있어야 그릴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된다?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그려라. 됐어?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도 변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변수는 뭐가 있어요? 스몰 x가 있죠. 아니 fx 할 때, y는 fx 할 때 변수를 x라고 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는 스몰 x 대신에 뭘 쓴다? 라지 x 쓴다, 대문자 x를 쓴다. 그러면 내가 동전 2개 굴려,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어? 물론 뭐 1개도 있고 2개도 있겠지만, 셀 때는 보통 뭐부터 세라? 작은 것부터 세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앞면이 1개일 수도 있고요, 맞아? 앞면이 1개일 수도 있고요, 맞아? 앞면이 2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뭘 먼저 기준으로 잡아야 돼?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 오케이? 그럼 그에 대한 확률이 있겠네. 그럼 그 확률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률이니까 당연히 P라고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라지 X는 야, 아는 거더라도 제대로 봐, 이놈 자식들아. 왜냐면 개념 설명을 다시 할 날이 많잖아요, 이제. 알겠지? 왜냐면 이제 2번 하고 많지 않아요. 그쵸? 마지막에 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P는 확률이라는 뜻인 거고, 라지 X는 확률 변수지. 확률 변수가 무식일 때 확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얘는 지금 현재 확률 변수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기되는 겁니다. x가 0일 때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확률은 이거 지금 앞면이 빵개라는 건 뒷면만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표본 공간은 네 가지가 되겠죠. 동전을 몇 개 굴리니까 두 개 굴리니까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뒷면 나오는 거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 거지. 자, 그다음에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앞 뒤가 나와도 앞면이 하나인 거고 맞아? 뒤 앞이 나와도 앞면이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중에서 몇 개? 두 가지가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앞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이벤트, 동전 두 개를 던진다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확률들을 모두 표기한 걸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형태는 뭐야? 표로 만들어냈지?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확률 분포 표라고 부르는 거야. 됐니? 근데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모든 상황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모든 확률이 되는 거겠지? 그럼 모든 확률을 다 합하면 항상 얼마가 나와야 돼? 항상 합은 1이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됐니? 그 다음에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각 확률은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되겠니? 그에 대한 설명이 여기 194쪽에 괄호 3번, 1번, 2번, 3번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괄호 1번, 2번, 3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3번의 PI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확률들을 얘기하는 거지. 얘네는 0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괄호 2번, 동그라미 2번은 확률 1번부터 2번, 3번에서 끝번호까지 다 더한 거지. 또 확률의 총 합이니까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런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확률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다를 풀라고 하면 요거 아래 방정식이가 이거 풀어주면 x 마이너스 0이 되는 거니? 그럼 요거 풀고 나면 이거는 x가 뭐거나 0이거나 혹은 x가 1일 때를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거 또르니까 무슨 집합이야? 합집합이 되겠지. 오케이? 거기는 부등식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뭐로 나올 수도 있다? 방정식으로 나오실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조금 풀고 갑시다. 페이지 넘어가서요. 얘네들은 되게 급진적이네. 중간이 없네요. 지우고 갑시다. 지우고 진도 좀 더 나가고 나서 해야겠네. 여기서 개념 이해 갔어요? 지워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상을 분포에 대한 기초에 대한 얘기고 이제 진짜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 저기 선생님 어디 과수원 놀러 오셨어? 거의 아주 그냥 확 야, 내가 우리 집 안방에 있어도 너보다는 불편하게 앉아있겠는데 지금 진짜. 아니 2025년에 쩍벌남이 웬 말이니 이거 지금? 선생님 1990년대에서 오셨어요. 버스에서 담배를 피던 그 시절에 오신 건가요? 네. 놀랍지만 버스에서 담배 피던 아저씨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 거기 볼게. 요 좀만 더 할게. 그럼 이제 여기다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1번. 1번이야. 표부터 그려보면 자, 확률 변수는 x1, x2, x3, x4, 으다다다다 x n번까지 있고요. 그럼 그에 대한 확률을 p1, p2, p3, p4, 으다다다다 pn까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확률을 싹 다 합하시면 얼마고요? 1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평균에 대한 얘기를 먼저. 근데 수학에서의 평균은 동의어가 더 있습니다. 평균은 기대값이라고도 불러요. 오케이? 우리 황준서 씨가 평균이 2등급이래. 시험을 보면 항상 평균 2등급은 나오는데 괜찮아?
그러면 내가 얘가 잘 모르지만 얘 수학도 몇 등급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니 평균 말 그대로 한 2등급쯤은 그래도 되겠구나 하고 추측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평균은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기대값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평균과 기대값은 표기하면 평균은 보통은 M으로 많이 표기를 해요. M, 민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근데 기대값이라는 표기로는 expectation이라는 표기를 써요. 이건 2고요. 선생님 그거 이거 그냥 expectation이라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대값은 누구에 대한 기대인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누구냐라는 건 수학에서는 보통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으로 체크해요. 됐어요? 그래서 기대값은 기대값인데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읽을 거야? 평균이라고 읽을 거고요.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읽을 겁니다. 여기까지 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쉽죠. 여기 확률 변수랑 확률을 뭐하면 싹 다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x1이랑 p1 더해주고 x2랑 p2랑 더해주고 x3랑 p3랑 더해주시고 점점점 xn이랑 pn이랑 더해주면 돼요. 요건 여러분들이 진짜 평균을 계산을 하실 때 계산용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계산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표 쭉 들어놓고 되니? 자, 근데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리딩법도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XP, XP, XP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1, 1, 2, 2, 3, 3, 4, 4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표기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기하게 되면 시그마 여기서는 보통 변수를 i로 놓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i가 얘 스타트 번호가 지금 현재 1번이죠. 1번부터 n번까지인데 이거 시작과 끝은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시작 번호랑 끝나는 번호는 달라질 테니까. 됐어? 그래서 1번부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나시면 돼요. 자, x랑 p랑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이게 바뀌는 애들이지. 요 변하는 애들은 변수 뭐로 표기해 주시면 돼? i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것도 뭐라고 리딩하실 수 있어야 돼? expectation x로 표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expectation x의 확률 변수, expectation x의 x는 확률 변수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누구니? xi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읽는데? 얘는 확률 변수 x라고 읽어도 되는 거 맞아? 그럼 결국은 시그마와 pi가 뭘 계산하는 도구인 거야? 평균을 계산하는 도구인 거 있죠? 그래서 시그마랑 pi는 평균을 구할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되니? 그럼 누구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이 아이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지금 현재는 확률 변수 x니까 x의 평균이에요 하고 써도 되는 거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라는 애가 만약에 나오면 시그마가 있고요. 여기 pi는 뭐라고 리딩하시는 게 좋을까? 확률이라고 리딩하시는 게 좋겠지. 그래서 시그마랑 확률이 있으면 이거 평균 구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로 일자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럼 누구의 평균을요? 얘 평균을요야. 괜찮아? 근데 얘라고 하는 거면 x까지는 확률 변수지. 근데 그분을 뭐 했어? 제곱했니? 그럼 얘는 나 이거 평균 구할 거예요 까지 리딩 인정? 근데 누구의 평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이에요 하고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이걸 좀 고급 스킬로 가볼게요. 시그마 r이 0번부터 n번까지 r 곱하기 ncr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잖아. 이거 확률. 얘는 시그마고 맞아? 그러니까 저 시그마고 얘 보세요 선생님. 보셔야 돼요 선생님. 나중에 이거 나오면 또 이러고 있지 말고 알겠어? 자 얘는 시그마고 얘는 확률이잖아. 그럼 뭐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평균 계산하겠다는 얘기인 거 이해해?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변수가 뭐야? R이 변수인 거잖아. 이 독립시행에서 이 R이 뭘 뜻하는 거야? 그게 일어나는 횟수인 거지. 여기서는 횟수가 확률 변수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이 R이 횟수라고 아니 바로 이래. R이 횟수고 횟수가 여기서는 뭐야? 확률 변수인 거니까 이 R을 뭐라고 읽어도 되는 거야? 이거 X라고 읽어도 되는 거 아니? 얘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expectation X 구해라고 되는 거야. 그럼 좀 더 미래로 가볼까? 이거 이항분포에도 해당하는 N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냥 NP로 계산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읽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설명을 다시 할 시간 많지가 않고요. 실제 그 문제로 가서 보면 아우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쓰세요. 알겠죠? 여기 없어요. 됐나? 된 거 맞나? 이게 한 놈이면 한 놈이 안 어려워 안 주네. 0.7으로 보여줘서 구글 지워도 되나요? 아 써서 지워. 네. 토요일도 비 온다. 왜 기분이 좋지? 주말. 내가 일하는 주말이다. 맑은 건 기분이 더 나빠. 그치? 난 공부해야 되는데 날씨 맑은 거보다는 게 낫잖아. 그치? 지금 피곤하신 분 생각이 지금 현재 없으시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비 와서 비 오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져요? 아니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죠. 비가 오면 막 어디 쑤시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특이한 속성을 하나 알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산이에요. 분산은 일단 식 먼저 스포할게요. 분산은 기호로 분산 x라고 씁니다. 됐어요? 그리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거 우리 방금 배웠어. 평균 구하세요가 되는 거 맞니? 근데 뭐 한 거의 평균이라는 거야? 제곱한 거의 평균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괜찮니? 거기서 뭘 빼냐? m의 제곱인데 우리 아까 m은 뭐라고 배웠어? 평균이라고 배웠지? 평균의 제곱을 뺀 걸 계산하시면 분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산에 대한 건 얘기 좀 들어야 되니까 일단 추가로 필기하자. 자, 분산은 뭘 분산이라고 할까요? 비가 와서 컨디션이 안 좋은 우리 한영진 할아버님. 분산은 뭘 분산이라고 할까요? 너는 너는 괜찮아.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립할게. 말을 막 던져도 돼. 내가 조립해 줄 수 있어. 아니 말을 하라고 웃지 말고. 너무 추상적이고 틀린 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편차라는 있잖아. 그치? 사실은 편차의 원래는 평균을 원했어요. 편차의 평균. 이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에서 변수를 뺀 걸 편차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안해. 상관은 없는데 제곱할 거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걸 편차라고 불러요. 근데 이 편차라는 건 되게 특이한 특성인데 항상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0이 되거든요. 편차라는 건 항상 합이 0이야.
이거 왜 그런지 보여줄 거고,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는 평균을 구해도 계속 0이 나오겠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요. 왜냐면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럼 이 평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변수랑 평균을 뺀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평균이 5야. 근데 변수가 4래. 그럼 빼면 얼마야? 1이지. 근데 의미 있는 굳이 말하자면 얘네들 몇 칸 차이 난다는 거야? 한 칸 차이 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변수가 6인 놈이 있어. 괜찮아?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돼? 한 칸 차이 나는 거지. 근데 얘는 어디로 한 칸이고? 플러스 방향으로 한 칸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 칸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편차라는 건 뭘 뜻하냐면 평균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근데 그게 양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음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값을 항상 더하다 보면 얼마가 되더라는 거야? 0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뭘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지. 제곱을 했지만 결국 속성상 얘는 뭐야? 평균부터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 많이 멀리 떨어질수록 어떻겠어? 이 편차라는 게 커지겠네? 그럼 제곱하면 더 커지겠네? 평균이랑 가까이 있으면 이 편차라는 게 어떻게 됐어? 작아지겠네? 제곱을 해도 작겠네? 그러면 이 편차 제곱을 평균하게 커진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어떻다는 거야? 자료들이 멀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야. 오케이? 분산이 작다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멀리 못 간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 말은 자료들이 평균이랑 비슷한 애들이 뭐하다는 거야? 많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인 거지. 평균이랑 비슷한 애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의미 기능까지 하셔야 나중에가 편해요. 알겠니?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럼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확률 변수는 x, 확률 변수는 당연히 x라고 쓰면 되는 거겠지. 맞나? 그럼 평균은 아까 m이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걸 뭐 해서? 제곱을 해서 뭘 구하자는 거야? 평균 구하자는 거야? 평균은 아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그마다. 확률 하면 이게 뭐야? 평균 구할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지. 그럼 분산은 원래 이렇게 계산하시는 건데 요거 식을 조금 조작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조작을 했고 그다음 요거 변수 조금 변형할게요. 변수를 xi라고 변형했어요. 왜냐면 번호마다 변수가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요거 좀 전혀 변형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요거 전개하시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 제곱하고 바깥에 pi가 주겠지. 그리고 시그마 분리하면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가 하나 나오겠네요. pi 붙여준 겁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m 하고 쓸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그마는 변수가 뭐야? i가 변수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나 여기 m이나 다 뭐야? 상수인 거잖아. 그럼 얘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m 바깥으로 내려놓고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뭐만 남아? xi랑 바깥에 pi만 이렇게 남는 거 있죠, 하니? 마지막 플러스 여기 변수 뭐라고요? i만 변수라고 했지? 그럼 여기는 m은 상수네. 그럼 얘도 나가도 되겠네. m제곱 시그마 i가 1에서부터 n까지 pi 이렇게만 남는 거 있죠, 하니?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많이 알던 애야. 평균 구하고 싶어요. 누구의 평균? x를 제곱한 거 평균 구하고 싶어요. 인정?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 쓰시면 돼? expectation x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마이너스 2m인데 이만큼이 뭐야? 이만큼이 x의 평균. 인정? 그럼 이걸 우리는 expectation x라고 써도 되는 거겠네. 이게 조용히 봐봐. expectation x를 뭐라고 써도 돼? m이라고 써도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2m 제곱 되는 거 맞아? 자, 그다음 이쪽. 이거 얼마야? 한영진, 이거 얼마야? 요만큼만.
i는 1번부터 끝번호까지란 뜻이야. 여기는 PI야. 얼마야? 할아버님? 수업 들으세요, 할아버님? 요새 여기. 저기 있잖아. P1번부터 P2번, P3번, P4번, 몇 번까지 더하겠다. N번까지 더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얘는 확률의 총합이라고. 그럼 얼마야? 1이지. 영진아 울지 말고 봐. 그렇지. 아, 진짜 이게 기력이라고 넣는다 싶었더니 왜 이렇게 정했더니 어떤 식이 나와? 조용히 주시고. 이해됐습니까? 괜찮은 거 맞죠? 자, 문제 세 번째야. 표준 편차인데 사실 이게 목적이 뭔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를 계산하고 싶은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작업이 중간에 거쳐졌어? 제곱이라는 작업이 거쳐졌지. 그러니까 거리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거리 제곱의 평균이 되어버리구나. 근데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얼마나 떨어졌냐 이거야. 그럼 이 제곱이라는 속성은 없애야 되겠네. 그럼 제곱을 없애면 뭘 씌우면 돼?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겠지?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래서 표준 편차를 우리는 보통 시그마 x라고 봅니다. x의 표준 편차하고 리딩하시면 돼요. 근데 걔는 x의 분산에다 뭘 씌워요? 루트 씌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고요? 분산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분산을 구하려면 평균을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든 분산을 구하라고 하든 일단 뭐부터 스타트를 끊는 거야? 평균부터 스타트를 끊어서 계산을 해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세 개씩은 무조건 필수 암기고요. 나중에 까먹었어요 하면 정말 밑밥과 아래턱을 분리시켜 버릴 거니까 진짜로 잘 외워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안 귀여워요 이제는. 알겠니? 이제 날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여름 되면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게 뭐 수능이든 기말고사든 둘 다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까먹지 않게 잘 외워줬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쓸 거 있으면 빨리 써. 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요거 스토리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풀게요. 왜냐면 아까 문제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한 번에 안 하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한영 씨, 눈 동그랗게 안 떠요? 일부 더 줘. 한영진 씨는 시험지 진짜 없어졌어요? 먹었어? 불 질렀어? 아우, 씨. 그 꼬리표는 받았어요, 이렇게? 뭐 맞았고, 뭐 틀렸고 이렇게 써있는 거 있잖아. 언제 나와? 성적표만 나왔어? 나 성적표로 상담하고 가야지, 알았지? 왜? 어차피 오늘 학원 첫 하는 날도 아니잖아. 지금 원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수업 있어? 너네 그때 그거 10시에 한 그거는 방학 때만 하는 거야? 내신 대비가 뭐 하는 거야? 너는 영어인가 없고 영어? 언제로? 6시? 그럼 국어는? 국어가 10시야 이제? 결론은 그럼 10시는 차 있는 거네? 아니면 진짜 알았습니다. 지워도죠. 살짝만 문제 풀고 가자. 페이지 넘어가세요. 네, 15번, G15번 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으로 나와 있는 거죠. 얘는 물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게 10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뭘 만드는 게 편해? 우리가 지금 표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표를 만드시는 게 좀 나아요.
그래서 여기 K가 0, 1, 2라고 했으니까 K가 0을 넣으시면 PX가 0인 거랑 PX가 2인 거랑 값이 어떻더라? 같더라. 뭐 1인 거예요. 그러면 K에다가 1을 넣으시면 PX가 1인 거랑 PX가 3인 거랑 값이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가 에다 1을 넣으면 PX가 2인 거랑 PX가 4인 거랑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얘가 PX는 4랑 같다고 해도 된다는 얘기네. 인정?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인정이야, 안 인정해? 쓰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몰라요 하고 있지 말고. 알겠어? 그럼 이제 이걸 표로 그려보면 확률 변수는 0일 때랑 지금 현재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0일 때랑 2일 때랑 4일 때랑 똑같으니까 이때 확률은 A라고 나와야지. 모르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2일 때랑 3일 때랑 확률이 같다고 했으니까 B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모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거, 이 확률의 총 합은 얼마나 거? 1이라는 거. 괜찮아? 또 3A가 이 B를 더한 게 1 따른 얼마인 거야? 1.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데 제곱의 평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곱해서 더하는 건 평균이지. X의 평균. 그럼 당연히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이걸 뭐야? 제곱한 거랑 곱해서 더하는 건 제곱의 평균이에요. 맞죠? 그래서 제곱 평균은 0 더하기 B 더하기 4A 더하기 9B 더하기 16A가 되는데 예쁘게 좀 정리하면 20A 더하기 10B가 36분의 6분의 35. 분수가 난 너무 싫어서 전체에다가 양변을 10으로 나눠주시면 이 A 플러스 B는 12분의 7을 하거나 됐습니까? 그리고 두 개 모아면 돼.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하시면 여기다 2배 합시다. 여기다 2배 하면 3A 플러스 2B는 1이고 2배 하면 4A 플러스 2B는 6분의 7이고 2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래서 A는 얼마고? 6분의 1인 거고. 됐어요? A가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넘어가면 막 2분의 1이고 4분의 B는 4분의 1이 되겠고. 됐습니까? 이상한 모습 얘기해. 3A 플러스 6. 네? 3A 플러스 여기요 여기 2다. 이 써놔도 좀 됐어요? 써놓은 거 보시면 돼요. 한영준 저거 없애버리든가 해. 저거 아주 그냥 진짜 아니 대놓고잖아요. 선생님 이게 꽃받침을 하시면 이게 중심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 변명이나 못하면 내가 진짜 맞아. 야, 문제가 뭘 물어봤어? X가 0인데 확률 물어봤지. 그러니까 A가 답은 6분의 1 하나. 뭐 이런 문제 보니까 잘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갔어. G18번 잠깐 볼게요. G18번. 지웁니다. 맹고대로 왔지. 기운들 좀 내세요, 선생님들. 성준서 씨는 아직 여기가 어딘가 하는 표정을 보면서 앉아있고. 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건 지금 고차는 집에서 해서 오세요. 알겠죠? 자, G 18번입니다. 자, 빨리 지금 문제 읽어봐. 이게 뭔 소린가? 자, 어쨌든 n이 3이라고 했으니까 2n등분이라고 6등분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 90도를 6등분하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이 되나 봐. 그래서 여기가 P0, 0번이고 P1번, P2번, P3번, P4번, P5번, P6번입니다. 그럼 위에는 지저분한 그림은 보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알겠어? 그리고 이거 전체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럼 6등분 됐으면 요거 하나가 12분의 파이 되는 거 인정? 요 한 칸 한 칸이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삼각형 OPA랑 삼각형 OPB의 차를 뭐로 해달래? 확률 변수 X로 해달래.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네. 거기서 점을 볼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다섯 개밖에 없는 거지. 그럼 넓이가 OPA랑 OPB의 차라고 했으니까 넓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쫙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넓이가 제일 조그만 때는 이거 한 칸 쓰는 게 가장 작은 넓이가 되겠지. OPA라고 했으니까 쏘리. 지금 문제 요게 A구나. 이게 B고. 그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만약에 내가 얘 P1을 고르게 되면 요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란 얘기인 거야. 맞니? 그럼 요거 한 칸 넓이는 어떻게 돼요?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인 거야. 근데 여기 반지름이 이런 말이야. 반지름이 1이 되지. 그럼 이 반지름이 1이니까 1 넣으시고 여기 중심과 세타는 얼마야? 12분의 파이야. 그래서 24분의 파이가 한 칸의 넓이가 되겠네. 요거 한 칸이 24분의 파이야. 그럼 두 개는 24분의 2파인 거고 세 개면 24분의 3파인 거고. 인정? 여기 이렇게 볼까요? P1번의 경우는 OPA는 얼마인 거야? OPA는 2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OPB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부채꼴인 거잖아.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그러니까는 24분의 5파이가 되겠지. 맞아? 그럼 둘의 차는? 이 차 맞죠? 차니까 큰 거에서 장을 빼시면 24분의 4파이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P2는 OPA는 24분의 2파이고, 왜냐면 여기 2번 플러스 여기 2파이잖아. 그치? OPB는 24분의 4파이고, 맞아? 둘을 빼면 차는 24분의 2파이야? 그래서 이거는 얼마야? 12분의 파이가 되구만. P가 3이면 야 이거 3이면 이거 할 필요가 있죠? 양쪽의 넓이가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때 차는 0이겠지.
인정? P가 4면 P 4면 여기 4일 때 여기 때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 차잖아. 이 두 칸이고 얘는 네 칸이지? 그럼 누구랑 똑같겠어? P2랑 똑같겠네. 그래서 얘는 P2랑 똑같고 그래서 얼마라고 쓰시면 돼?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P5를 보게 되면 얘는 P1일 때랑 똑같을 때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인정? 인정. 끝.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이제 지울게 그림은. 그럼 이제 이걸로 뭐야? 분포표를 만드세요, 여러분들. 얘는 이거는. 확률 변수가 분명히 문제 읽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차가 확률 변수라고 했지. 그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차가 0인 경우가 있고, 맞아? 12분의 파이인 경우가 있고, 6분의 파이인 경우가 있네. 그래서 표로 만들면 0인 경우랑 12분의 파이인 경우랑 6분의 파이인 경우가 있겠네. 근데 이거 케이스가 몇 가지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총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없어. 5분의 0이 되는 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지. 12분의 파이는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없잖아. 6분의 파이가 되는 것도 다섯 가지 중에서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됐나? 근데 이때 뭘 구해달래? expectation x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0,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30분의 파이,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면 그냥 30분의 2파이, 그래서 30분의 3파이, 그래서 10분의 파이 하고 쓰시면 끝나.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좀 어려운 것들도 있긴 한데 한번 풀어봐 보세요. 알겠죠? 의외로 어렵진 않습니다. 읽기 연습 좀 잘해서 왔으면 좋겠고. 자, 다음은 G. G32번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세 번 던져서 다른 나온 결과에 대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하다. 줄치자. 여기는 점수가 확률 변수다. 됐니? 자, 그래서 가를 보니까 같은 면이 연속하지 않으면 빵점. 그 다음에 같은 면이 연속해서 두 번이면 1점. 같은 면이 연속 3번 나오면 3점. 그럼 이거 표를 어떻게 그려야 돼?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어요? 점수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점수가 될 수 있는 게 0점 아니면 1점 아니면 3점 아니야? 이게 표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 같은 면이 연속해서 안 나온다는 건 이거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되니? 이거 전체 표본 공간은 8가지가 되겠지. 동전 3개를 던지니까 첫 번째 동전 2가지, 두 번째 동전 2가지, 세 번째 동전 2가지일 거야. 그 중에서 같은 면이 연속해서 안 나온다는 건 앞, 뒤, 앞이 나오거나 뒤, 앞, 뒤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겠네. 그래서 8분의 2가지. 인정? 자, 그 다음에 같은 면이 연속해서 2번 나온다는 얘기는 앞, 뒤거나 뒤, 앞이라는 거고, 맞아? 그 다음 반대로 뒤, 앞이거나 앞, 뒤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쓰는 거 이거 다 이렇게 혼자 머리로 막 뭐 계산을 뭐 심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하세요. 그래서 8가지 중에서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겠지. 그럼 마지막은 앞 나오거나 뒤 나오면 되는 거죠. 8가지 중에서 2가지. 자, 이 아이의 뭘 구하라는 게요? 분산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할게요.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과 헷갈리시면 제곱이 쓰세요. 0, 1, 9 있습니까?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자, 이미 통보는 8로 해놨어. 나 이거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더하기 4 더하기 9이 18 해서 얘는 8분의 22가 되는 거야. 약분하면 4분의 1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뭐도 구해야 돼? 평균도 구해놔야 될 거 아니야. 평균은 8분의 0이랑 1랑 더하면 또 0이고요. 1이랑 4랑 더하면 4고요. 3이랑 2랑 더하면 6이고요. 8분의 10이고 4분의 5가 되나? 따라서 분산 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한 걸 빼면 되는데 제곱의 평균은 아까 4분의 11이었고 평균을 제곱한 건 4분의 5를 제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16분의 44에서 25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16분의 19야. 인정? 연습 이건 계산 연습해야 돼요. 분수 더하기 빼기 연습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얼마 빨리 가자. 얼마 안 나는 튀어다.
넣어놓으세요. 자, 거기 유형 3번의 빈칸 채우기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고 오셔야 돼요. 알겠니? 진짜 위에 얘기하는데 읽어보고 안 오면 별 의미가 없어. 틀려서 오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야, 양심적으로 가나 가가 있으면 가나 나 정도 차겠지. 보통은 채울 수 있겠지. 보통은 그래 생각하고 보면. 알겠어? 거기까지 좀 해보더라도 안 되는 건 뭐 하지. 알겠지? 그 정도 노력은 해야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 얘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필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여기는 필기를 좀 합시다. 자,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ax 플러스 b의 평균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확률 변수를 a배 한 다음에 더하기 b를 했을 때 새로운 확률 변수가 나오겠지. 이렇게 확률 변수를 일일이 다 일정하게 수정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다 바꿔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애들의 수학 점수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내가 실수로 너네들 점수를 다 2배를 했어. 됐니? 그럼 평균도 몇 배가 되겠니? 당연히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또 점수 계산하는데 실수로 다 5점씩 땄어. 그럼 평균도 몇 점이 낮아지겠니? 5점이 낮아지겠지. 그럼 얘 말 그대로 이건 거야. 아, 확률 변수를 A배 하면 원래 평균의 몇 배가 되겠어? A배가 될 거란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 다 B를 더하면 평균을 계산했어. 그러면 확률 변수도, 평균도 B가 플러스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얘는 당연히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 플러스에다가 나중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결국 이 expectation이라는 애는 누구한테만 붙는 거야? X한테만 붙는 거야. 나머지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표준화라는 거 작업을 할 때,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서 뭘로 나눴어요? 표준 편수로 나눠서 계산했었지? 아니? 그럼 이 아이의 뭘 구해주세요? 평균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얘는 식으로 어떻게 써야 돼? 여기 시그마나 m은, 마이너스 m은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누구에만? x에만 expectation 조처하려고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expectation x가 뭐야? 평균이니까 이것도 m인 거잖아. 그럼 m 빼기 m은 얼마야? 0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작업하는 걸 계산하시면 결국 평균이 얼마가 되도록 조정하는 거야? 0이 되도록 조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분산 ax 플러스 b를 계산하라면 되니? 스코를 먼저 하자면 분산은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주지 않아.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제곱해서 나가서 분산 x라고 하면 돼. 요거 얘는 앞으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봐놓으세요. 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1, 2, 3이 있어. 그럼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2. 그럼 편차는 어떻게 돼? 편차는 1에다가 1을 빼니까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야. 맞아? 아까 말했지만 무슨 편차는 항상 합분 0이야. 오케이? 자,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을 구하자는 거야.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 제곱하면 1이고 이거 제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는 편차의 평균하면 뭐 한 3분의 2쯤 나오는데 그냥 대충 편차 제곱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인정? 그럼 내가 여기다 똑같이 1씩 더해볼게. 아니, 한 2씩 더하자. 2씩 더하면 3, 4, 5가 되는 거지. 그럼 평균은 얼마야? 평균은 4니? 그럼 편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1이잖아. 쟤랑 어때? 똑같이. 그럼 제곱한 게 달라지겠니? 안 달라지겠지.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도 같겠지. 그러니까 내가 더하기 하는 건 편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편차에 영향이 없다는 건 분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뜻이야. 그럼 대신에 이번에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2배를 해볼게. 2배. 얘를 다 2배 해주면 2, 4,
4, 6 되는 거야. 그럼 평균은 그대로 4야. 얘 평균은 그대로 4인 거 인정하니? 근데 편차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0, 2가 되는 거지. 그럼 편차를 제곱하면 4, 0, 4가 되는 거야. 야, 이거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왜 4배가 된 거야? 2배를 하니까 편차가 몇 배로 늘어났어? 2배로 늘어났잖아. 근데 그걸 제곱하니까 최종적으로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확률 변수에 2배를 했더니 편차가 2배가 됐고 제곱한 건 4배가 된 거지. 결국은 2배 한 거에 제곱배가 늘어난 거지. 그래서 여기 곱한 값에 제곱배가.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세 번째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또 루트 a제곱 분산 x인데, 그럼 루트 a제곱은 좀 조심해. 루트 a제곱은 그냥 a가 아니라 절대값 a야. 음수면 양수로 바꿔서 내보내야 되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루트 분산은 뭐가 돼? 표준 편차 x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 곱하는 숫자가 뭘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나가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유형 4번은 그냥 풀어. 안 어려우니까. 유형 4번은 다 푸시고, 조금 귀찮아 보이는 걸로 보자. 귀찮아 보이는 거. 네, 59번 하나 해봅시다. 59, 60. 중시나 일하는 영진 씨. G 59번 할까요? G 60번 할까요? 골라주세요. 아이씨, 그냥 빨리 무슨 이제 알아맞추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59야. 자, G 59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야? 식이지 얘들아. 이걸 뭘로 만든다? 표로 만들게요. 거기 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1, 0, 1, 2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는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인 거야. 맞아? 그 다음에 거기 식이 쓰고 거기다 옆에 대입하면 10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10분의 2가 되는 걸 거고요. 10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걸 거고요. 10분의 2a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은 1이어야 되니까 이거 싹 다 합하면 어떻게 돼? 확률의 총 합은 10분의 2a만 남겠고요. 더하기 8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1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 1. 어떻게 미친것을 얘기해. 그럼 이제 a가 1인 거 알았으니까 이걸 다시 쓰시면 얘는 10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고 얘는 10분의 2고 얘는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4 정도 표기하면 되겠지. 자, 그리고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분산 3x 플러스 2를 물어봤지. 그럼 얘는 9배의 원래 분산 구하라는 얘기를 풀자는 거야. 그럼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제곱하면 얘는 1, 0, 1, 4가 되는 거고, 그럼 제곱의 평균은 이미 분모가 10으로 통분됐으니까 10으로 쓰시면 곱했을 때 1 더하기 0 더하기 3 더하기 16, 그래서 10분의 20 2 맞아요. 그 다음에 평균 expectation x를 구하시면 10분의 마이너스 1, 0, 3, 8이 되는 거겠네. 그럼 얘는 10분의
11이야. 와, 되게 잘 맞춰놨는데. 좀 분산 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하면 뺀 걸 되니까 4에서 1을 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얼마? 3. 너무 예쁘게 나오네. 아이고 실수. 얘들아 미안해. 제곱 표준은 그냥 2입니다. 2이에요. 아 이미 알고 있었어?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씨 저 친구 저거 그렇게 안 봤는데 이거 됐어요? 그러면 답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겠지. 이런 느낌. 자 넘어갔어. 이 항목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아, 너무 아까운데? G 뭐라고요? 네, 그건 여기까지. 숙제는 G64번까지 잘 풀어서 오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어, 몰랐어. 표정이 왜 이래? 너 안 풀면 진짜 때릴 거야, 이제. 알겠지? 이제 참지 않아.